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도 된다는 국민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본인이 대통령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뭐 마다할 일이 없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레이스에서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구심점, 대표 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인데요. 황교안 총리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황 총리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총리이자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맡고 있는 황 총리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귀국 20일 만에 불출마 선언,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분이 대통령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우리 국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구조가 또 아직 반기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께서 우리 정치권에 던진 여러 가지 그 화두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 던진 화두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마지막에 정치는 정치꾼들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버려라. 아전인수식 해석 버려라.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로 지금도 그분이 대통령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세요? 지금은 뭐 무엇보다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할 때고요. 예. 그분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지는 문제들도 우리 북한 대치 문제 때문에 육자 그 회담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교는 잘하실 수 있죠. 근데 현실 정치를 너무 몰랐던 것 아니냐,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는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실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과연 이 현실 정치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 사람을 정말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솔직하게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도 사실은 좀 모질게 군 게 있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특히 겨울에 미끄러워서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기 쉽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뼈 있는 이야기를 오전에 하고 그날 오후에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반 총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십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게 그 집이 새누리당이었단 말씀이에요? 동지가 새누리당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계시는 게 어떻겠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두라는 이야기, 정반대 이야기였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반 총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혹시 새누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서 뭐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인데. 그리고 어떤 후보도 지금 밀어주지 않겠다. 뭐 어떤 후보도 공식적으로 밀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당하고도 관련을 맺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예외 없이 우리도 도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뭐 하여간 저희가 공식 비공식으로 뭐 저 역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 총장님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총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2위 주자 반기문
낙마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 대항마 없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지지율로 볼 때는 뭐 2배 차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속된 말로 맞짱 뜰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대항마 찾으면 있겠습니까? 찾아지겠습니까? 뭐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문재인은 안 된다. 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장이 보인다. 예, 예.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대세론을 오래 했고 예. 그렇게 야권 단일 후보로서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30%의 안팎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로서도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후보를 아직 옹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해볼 만한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볼 만한 싸움. 사실은 저희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보수는요. 잘 뭉치기로 유명하잖아요. 단일 후보가 딱 정해지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보수 단일 후보론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보수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 승산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틀림없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까? 네. 그럼 보수 단일 후보 하자는 유승민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뭐 단일 후보는 하는 걸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인물이 말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급부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네, 홍 의원도 황 총리 정도면 새누리당 후보로 좋다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국민들 지지가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아직 후보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동조의 지지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단일 후보로서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가 나오면 출마 선언하면 훨씬 더 나올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보세요. 출마 선언만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2배 이상 나올 겁니다. 2배? 2배면은 그럼 20% 넘게 나온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희망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요. 우리가 막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권한대행이 정말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 있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실망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 총장처럼? 반기문 총장은 사실 나온다고 얘기 안 했죠.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사실상 나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불사르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안 했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선언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또 보수의 지형상 여의도나 이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건 제가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좀 믿어주시죠. 분명히 보수가 집결할 거다. 2배로 폭등할 거다. 그거 2배라고 그래봐야 20%밖에 더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요, 홍 의원님.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황 총리가 새누리당과 정체성 맞는다. 새누리당으로 오시면 좋겠다. 오시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황 총리하고 교감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말 못한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교감이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있지요, 교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옥동자를 한 사람 놔야 되는데 과연 누가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서 또 범여권 후보로서 보수의 후보로서 적합할까 생각하시다가 지금 국민적인 지지가 이건 권한대행에게 쏠리고 있으니까 저분을 모셔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만나셨잖아요. 1대1로 황교안 총리하고 독대하셨잖아요. 출마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그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느낌 느끼셨을 텐데 어떻든가요, 느낌이? 그건 섣불리 무슨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정치에서 말입니다. 오늘 자꾸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정치에서 NC&D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면 사실상 긍정 아닙니까? 글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근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말 뜻 그대로 부정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부정이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대답 똑바로 안 해서. 아니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예. 뭐 NC&D 인상태. 그런데 지금 나오면 승산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법적으로야 그분이 나오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볼 때 지금 대통령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라도 하면은 그 뒷수습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직을 내팽개치고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마를 하거든요.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린 중임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그 권한대행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심판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수에 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심판을 자임한 것도 아니거든요.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야권에서나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준다면 야당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아니 야당은 언제든지 여권 후보를 언제 이렇게 반겼나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 지지율이 국민들의 허락의 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기준이 될 거다. 어떤 면에서는 좀 서글픈 일일런지도 모르지만 지지율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 선언 아니라 무슨 선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율이 이 정도로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황 총리도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오실까요? 이제 그분이 공인이잖아요. 이제는 뭐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참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고민 중일 거다. 고민하고 있는 건 느끼셨군요. 1대1 독대하셨을 때.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작습니다. 작게 들리시는 모양이죠.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지요. 홍문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